안녕하세요. 이혁재 소아시아의원 병인박사 이혁재 원장입니다. 제가 이 시간에는요,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방광염 이야기 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요,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체질이에요. 어떤 사람들이 방광염이 자주 올까?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 방광염은요,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광이 그 세균에 의해서 감염돼서 발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. 근데 그 세균은 사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.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. 예. 여기 책상 위에도 있고 공기 중에도 있고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우리 몸의 면역이 약해지면서 우리 몸에 이제 침투를 하는 거죠. 평상시에는 뭐 감히 우리 몸속에 침투할 생각을 못 하죠. 침투를 하자마자 건강한 세포가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면역이 약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. 근데 방광염을 일으키는 그 원인균이 있어요. 보통 그 한 80% 정도가 대장균이에요. 그러니까 대장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히 그 여성분들 방광염 자주 일어나는 여성분들은 이 화장실에서 이제 큰 일을 본 다음에 반드시 이 깨끗하게 그 이 청결하게 이렇게 뒤처리를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리고 대장균 말고도 그 이외에 무슨 뭐 포도상 구균, 연쇄상 구균, 뭐 결핵균 뭐 이런 균들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. 우리 그 주변에 많이 보이는 그런 균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면역이 떨어지면 방광염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근데 한의학에서는요, 그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을 이렇게 뭘로 보냐면은 이 결국은 이 수승화강이 안 돼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럼 수승화강이 뭐냐 하면은 이 수승 그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화강 뜨거운 불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장의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이 심장의 불기운을 식혀주고 심장의 불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서 신장의 물기운을 대표주고 이런 작용을 통해서 이 더운 기운과 찬 기운이 위아래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, 이 상태가 가장 건강한 면역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건강한 수승화강의 생리 상태가 깨지는 이유가 바로 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. 병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 수승화강이 깨지면서 열은 자꾸 위로 오르고 아래는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외부의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식적의 병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 먼저 키우셔야 돼요. 그리고 노곤의 병이 있다고 진단 받으신 분들은 일단은 일을 줄이시고 밥 먹는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. 그리고 칠정의 병이 있다고 진단 받으신 분들은 스트레스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완요법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. 방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진액을 좀 보충해주기 위해서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성생활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병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방광염이 쉽게 올 수 있는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. 궁금하시죠? 예. 어떤 분들이 병인과 관계없이 수승화강이 안 되는 면역이 떨어지는 이런 원인과 관계없이 방광염이 자주 올까요? 어떤 분이냐면요. 바로 몸이 습하고 냉한 분이에요. 몸이 습하고 냉한 분들은요. 뭐 노건, 칠정, 방노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병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방광염이 쉽게 올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죠. 이 세균이 너무 좋아하는 환경인 거예요. 습하고 냉한 환경이. 여러분 이제 그 세균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것이 박테리아죠. 아까 말씀드린 무슨 뭐 이 대장균이라든지 포도상구균 다 박테리아와 이제 박테리아의 종류 중에 이제 한 가지들이죠. 또 한 가지는 이 곰팡이균이죠. 그죠? 그러니까 세균을 이야기할 때 이 박테리아와 곰팡이 이걸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. 근데 보통 이제 박테리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세균을 이야기하는 거죠. 단세포고요.
또 곰팡이는 다세포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죠. 곰팡이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? 우리가 먹는 버섯이에요, 버섯. 예, 버섯이 바로 곰팡이가 크게 이제 커진 거죠. 예. 그래서 이 곰팡이와 박테리아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박테리아는 그러니까 세균이죠. 세균은 방광염을 쉽게 일으키죠. 그리고 박테리아 그리고 이 곰팡이균은 어때요? 여성들의 자궁 염증을 많이 만들잖아요. 그래서 막 이렇게 조금만 관리가 안 되면은 자궁에서 막 역한 냄새가 난다거나 염증이 생긴다거나 냉이 나온다거나 하는 것이 곰팡이와 관련된 것이거든요. 근데 이러한 세균들이 통체적으로 이 두 가지 세균들이 좋아하는 그 몸의 환경이 바로 습하고 냉한 체질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 뽀송뽀송하고 따뜻한 그런 체질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런 방광염이나 자궁 염증 질환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곰팡이는 눈에 보이니까 세포가 크니까 눈에 보인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곰팡이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반 지하 방 같은 데 가면 어때요? 여름철에 벽에 보면 곰팡이가 많이 쓸죠. 왜 곰팡이가 많이 쓸까요? 그 방이 습하고 냉하니까 많이 쓰지 않겠어요? 그랬을 때 그 곰팡이를 다스리는 방법이 첫 번째는 강력한 살균제를 분무기로 뿌려서 예, 그 곰팡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있겠고 두 번째는 그 방 안에 불을 떼고 환기를 시켜서 곰팡이에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겠죠. 물론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면 더 빠르겠죠. 그죠? 그런데 좀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곰팡이는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인식하고 다 도망가겠죠. 그래서 우리 몸을 이 습하지 않고 냉하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뽀송뽀송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면 당연히 방광염이나 이런 자궁 염증 질환들은 발생을 하지 않겠죠. 그래서 우선적으로 나는 특별하게 병인이 없는데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방광염이 생길까라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요, 내 몸이 좀 냉하고 습하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의심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. 내 몸이 습하고 냉한 거를 뭘로 알 수 있을까? 그거죠.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잘 낫지 않는 질병으로 참 고민이 많으시죠? 예, 병인 박사인 제가 여러분의 병인을 해결해서 그 질병을 제대로 고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